다음 순서 저희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프레스룸에 온다 뭐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프레스룸이 간다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안 가고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사실 편집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모셨는데 이 모신 분 바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인데요. 영상 잠깐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본다라는 참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그 이유를 가진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목표와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내가 나오는데 왜 영상은 다 엄한 사람들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나오시면 단일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여쭤보려고 좀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첫 번째 질문부터 이 말씀 여쭤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민의당에선 물밑대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밑대화 있나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어차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안 후보께서 참 훌륭한 능력과 품성을 가지신 지도자시니까 아름다운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물밑대화가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데 어제 뭐 저희도 앞서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이 둘이 만났잖아요. 직접 독대 20분 동안 아무 사람도 없이 이 독대 이후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원래 윤석열 후보 일정 중에 사실 조문 일정이 없었는데 네. 내부에서 의논한 결과 조문을 가시는 것이 그건 당연한 도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대할 것이다 하는 나름의 그런 내부의 의견이 모아져서 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문을 하게 되었고요. 돌아가신 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중상을 당하신 분들도 얼마나 큰 고통이 가족들과 본인에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유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아울러서 또 이게 안 후보께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크실 텐데 그렇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또한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동지적 의식의 발로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랬더니 또 이재명 후보도 저는 물타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물타기다. 진정성이 담긴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네. 국민들 보기에 진중한 후보인가 그래도 좀 여당의 후보 같으면 조금 이게 좀 그보다는 좀 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진정성을 담아서 사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성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최소한의 예의로 단일화에 있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김종인 이제 뭐 바깥으로 이제 선대위 밖으로 나가시긴 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부터 사실은 외부에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네.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네. 이그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각자 레이스를 하는 것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처음에 조금 이게 여건이 뭐 성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여건이 성숙할 만큼 다 성숙한 시점에 와 있고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꼭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긴 하는데 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 참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또 좋은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안철수 후보도 나름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그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했던 것을 보면 아름다운 선택을 늘 해오셨던 분이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대표께서는 사실 이 대선 초기부터 생각하기를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난 생각을 해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공감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꾸준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센 목소리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그 뭐 모션, 행동, 발언 같은 것 때로는 전략적 판단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보셔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그렇게 때로는 이게 뭐 이 네. 성동격서 이런 작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약간 반대, 이 센 발언은 약간 전략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뭐 꼭 말씀. 그렇게 본인에게 제가 물어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저희 당 전체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국민 경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뭐 받을 수 없다라는 뭐 사실상의 거절 입장을 지금 내놓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그 뭐 MBS 등가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배 정도 여론조사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예의도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또 나중에 이 후보가 단일화돼서 야권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화합, 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통 큰 모습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그다음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는 데서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제안, 여론조사 경선,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 경선은 가능성이 0%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그런 점들을 나름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그 어떻든 이분 아직도 그 연령이 그렇게 높으신 분도 아니시고 제가 이 중학교 3년 선배 되니까 저보다 3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부산 중앙중학교라는 네.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3년 선배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보다 나이도 3살은 적으시고 네. 또 미래가 여러 가지 창창에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큰 틀의 행보를 하시면 국민들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좀 자세히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 한길리서치의 조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42.4%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4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7.2%, 심상정 후보가 2% 나왔는데 지금 뭐 양강 구도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보면 정말 초박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3자 입장으로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지금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박빙.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할 때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요. 같은 날을 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어떤 이쪽이 이기는 결과까지 나오니까 그것 별로 신뢰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4번 그리고 광역시장 선거를 2번, 제 선거만 6번 네. 치렀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참여한 게 지금 3번째니까 네, 선거를 9번이나 치렀던 사람인데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선거를 쭉 치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쉬었는데 네. 아, 예, 선거운동 때문에. 예,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지원 예술을 윤석열 하고 후보가 있거든요.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계 이렇게 열심히 전혀 하셨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국민들께 허소되는 네. 겁니다. 조금 전에 네. 서울 지역에 돌면서 지원 네. 예술을 하고 이 MBN과 약속 때문에 다시 철수해 와 있습니다만은 네.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네. 뭐 9번 선거를 이제 치른 사람 같으면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 현장에서 이 느낌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튼튼하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기어 이번 윤석열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표시해 줘 가시고요. 어떤 분들 차를 타고 가신 분들 그 눈을 맞춰서 이렇게 2번 이러면요. 이렇게 손 흔들어 줘 가시고요. 창문 내려서 네. 파이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가 행인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의 경우에 많은데요. 같이 사진 찍자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서 네, 네. 그분들이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까지는 뭐 정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한길 리서치 좀 전에 주셨는데 네. 한길 리서치가 조금 이렇게 박빙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상당수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꽤 어떤 경우는 오차범위까지 벗어날 만큼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국민 전체의 흐름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 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 이 굉장히 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도 있고 많이 들쭉날쭉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싱크탱크가 있죠. 이 여론 여의도 연구소, 이 여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거 때 당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좀 큰 참고가 되는 이런 여론조사 드릴 텐데 이 내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타겟층, 이 신경 써야 할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평상시에는 일주일 단위로 여론조사를 하고 네. 요즘 선거 치를 때는 한 2, 3일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여론조사를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판세인지를 매일매일 그냥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판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전체 유사한데 네. 유독 이게 40대, 50대에 저희들이 약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잘 회복이 안 되는데 네. 40대, 50대가 저희들에게 매우 취약층이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지역 구도에 있어서는 네. 지난번 대선 때나 그 이전 대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후보 자체가 뭐 영남권 후보가 아니고요. 그리고 호남권 후보도 아니고 충청권 후보입니다. 충청 지역의 경우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서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실제로 뭐 JP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력했다가 좀 어려웠던 것이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의 유력한 후보가 되어 계신데 충청권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 구도 면에 있어서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충청권이 그동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서 그렇죠. 많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구도를 전체로 본데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에게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이 그동안 어려운데 많은 공을 들였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가서 큰절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호남 지역 이게 그동안 이제 민주화의 성지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네. 저도 호남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화의 성지 그거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이번 며칠 전 어저께인가 가서 왜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 없느냐.
왜 광주에서. GDP가 GRDP가 네. 광주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냐라고 지적을 했던 네, 알고 것처럼 보니까 꼴찌는 아니긴 했습니다. 꼴찌에서 거의 가까운 거죠. 뭐 네. 15도인가 뭐 17개 중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전체로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민심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발전책들을 제시할 때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지역색 같은 것은 그렇게 이번에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50 연령대로 보면 4050 그리고 뭐 지역적인 건 오히려 이 역대 다른 대선들보다는 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금 이 한 4시 한 13분쯤 됐습니다. 근데 얘 조금 뒤죠. 4시 반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유승민 전 의원이랑 만납니다. 근데 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사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정말 최악의 갈등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중간에서 정말 혁혁하게 이 정말 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셨었잖아요.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만남에서도 좀 역할을 좀 하셨을까요? 주변에 이제 당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보고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 특히 이제 그 네. 기자분들께서 네. 기자분들은 뉴스가 빨리 신속하게 보도돼야 되니까 방향이 틀려서도 안 되고 제가 저한테 여쭤보실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릴 네. 때 간 말씀도 안 드릴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린 건 보통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마무리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네.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윤석열 후보하고 만난 직후에 네. 두 분이 회동한 직후에 또 그 다음 날 삐그덕거렸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좀 이게 좀 이상하게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었는데 그것도 다 마무리 바로 끝나라고 그 다음 날 다 마무리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뭐 다 홍준표 후보 같은 분도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뭐 한 번의 해프닝 가지고 그렇게 뭐 이럴 일은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 문제도 잘 마무리되었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네.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을 들였죠. 특히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유의동 의원을 지금 모셨는데요. 네네. 저하고 매일 만나서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요즘 이제 선거철입니다만 선거철 이전에는 매일 아침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간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네. 저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명절 다음 날, 설날 다음 날은 제가 또 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네. 마침 집에 안 계셔서 못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도 전달하고 본인 여러 가지 그 간접적으로 혹은 저한테 문자로 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그랬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게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빈말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그렇죠. 고지곳대로 가는 스타일, 네. 말 안 대로 가는 스타일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진심을 담은 것이었고 그동안 다만 침묵을 계속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자신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 때문인 것이지 네. 다른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잘 마무리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만나잖아요. 그 만나기로 했다는 거는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본인하고 직접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네. 보고서 뭐 전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쁘다 보니 깜빡해버려가지고 목이 쉴 만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인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직책을 맡느냐 그러는데 네. 직책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무슨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거 뭐 돕고 있네라고 말을 짓고 있고요. 최재형 지금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은 네. 최재형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돕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직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도울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얘기 나누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모시고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